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경륜과 세상 읽기라는 세계 정세를 믿음으로 성경에 비춰서 꿰뚫는 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49번째인데요. 우리 작은 도틈으로 근현대사 8번째 시간입니까? 이게 오늘 9번째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몇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좌우 대립과 선거, 선거 제도가 됐건 어떤 그런 틀을 놓고 우리 간단히 우리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린 이름들은 좀 거창하죠. 우리 경륜. 경륜은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몫이죠. 세상, 사탄이 전체를 속이는 이 세상의 이모저모를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 대한 것, 특히 근대사, 현대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너무나 방대한 건데 이게 안 되면 중세 고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내다볼 수도 물론 없고요. 좌우 대립과 선거. 오늘 근현대사 9번째 시간인데요. 자, 좌우 대립. 우리가 좌다 우다 저마다 깔려있는 생각을 미리 지니고 있을 겁니다. 이런 그 낱말들에 대한 뜻매김, 낱말들 쓰임새에 대한 뜻넓이,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정리해서 확실하게 손에 쥐고 머리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속습니다. 현란한 말투, 특히 거짓말에는 판검사도 속아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전화 사기 등등 사기꾼들의 그 수법엔 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경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특히 선거철이 돌아오고 어떤 중대한 나라의 그 정치 이념 체제를 바꾼다고 할 때 선거를 통해서 하건 쿠데타를 통해서 하건 어떤 속임을 통해서 하건 그거 합법을 가장한 아주 극소수 몇 마리 안 되는 것들이 언제나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봐도 150년 사에 정말 질곡이 깊습니다. 관심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데 당근과 채찍에 길들여지면 생각이 멍청해져요. 그러면 그냥 찍으려면 찍고 하려면 하고 까려면 까고 그런 상태가 돼요. 특히 이러한 유튜버들 중에 이런 정치나 시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다 그냥 감각, 당장 그 당시 어떤 그 언론에 나오는 어떤 뜬소문,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그냥 한 5분 또는 10분, 조금 길게 되겠지만 내용 들어가면 별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줄 세우는 거야. 요파냐 조파냐. 그러니까 개돼지를 만드는 것이 악한 정부나 세상 거짓 언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유튜버들도 줄을 세운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면 길들이면 마약 같아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시간대로 허비하고 머리는 멍청해지고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냥 와우하고 그냥 흥분하고 욕하고 되겠습니까 그게? 절대악이 인간들 사회에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자를 감히 누가 붙여요? 그러니까 극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해요. 요즘 보니까 문빠, 극우, 양극이 그냥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애 띄워놓고 언론이 언론팔이 해가지고 돈벌이 수단 삼고 나이 새파란 아이가 무슨 자전거로 출근한다고 하고 처신머리를 보면 정말 거울리게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진 애들은 그냥 또 분별을 못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그 모양 그 꼴이면 하나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짜란 말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천 한 지역구 이제 까발리는데 벌써 그게 제대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동영상을 뭐 찍을 수 없다. 그럼 뭡니까 또 그것도. 이게 그냥 관통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독재에 대한 저항권도 없고 관례에 대한 아주 그거 탄핵권도 없고 그냥 법에 있는 걸 잘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입 속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그냥 나 몰라라 세워라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지 흥하는 중인지 딴 나라가 우리를 건드리는지 뒤로 그냥 어떤 흉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남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들이 없어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저마다 확인해야 된다고요. 요즘 시간이 지나면 외교 문서들 중대 사건들을 어느 만큼 공개를 하잖아요. 물론 그 공개가 100% 맞다 틀리다 이전에 관심이 있어야죠. 좀 관심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 말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말글이 이지러졌다는 거예요. 당장 돈 되는 언어들, 당장 뭔가 앞날에 좀 뭐 돈벌이가 좀 될 만한 그러한 언어들, 글로 그냥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이 꼭 그런 때고 70년 전, 20년 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듯 벌어지니 교회들은 거기에 또 동시에 똑바로 분별 못하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표현 하나하나를 잘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자, 거창한 제목 근현대사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겪는 가운데 세상 정세를 살펴볼까? 특히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선거판을 놓고 제가 이제 크게 이제 해놓은 거 배달 결례와 세계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앞으로 문사철 중심으로 이걸 지금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된 거 깨달음 있으면 그 자료들을 책자들을 저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기본기가 갖춰져야 효과 있는 책 읽기, 고민하기, 살펴보기, 가려내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연방과 통일이 어느 파에서 지금 진행하는 중인 거 알고들 있습니까? 연방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김일성이가 6.25 이후에 6.25 전에 45년부터 50년 6월 24일 그 전까지 어떤 것들을 해왔는가. 그 다음 그 경인난 그거 우리 결에 대한 란동이었어요. 경인난이라고 부르는 건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그 역사 용어예요. 경인란이라고 해야지 이게 무슨 뭐 한국전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튼 그 뒤에 이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1970년 전후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박정희랑 김일성 사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고려 연방제가 됐건 지금 뭐 김정일이랑 김대중이 됐건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걸 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99%돼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 목적은 우리 결의 그 염원인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도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무조건 해놓은 다음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지금 무슨 얼어 죽을 통일이냐. 각각 알아서 체제를 계속 갖추면서 힘 있으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신중론. 통일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게 지금 늘 우리들 속에 배달결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있어요. 근데 각 가정들을 볼 때 부모들이 여기에 관심 없으면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럼 학교 가서 지금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벌써 몇십 년 되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똑바른 역사를 모르고 왜곡된 역사들, 세계사가 됐건 국사가 됐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해요. 특히 정치사, 남북사, 좌우, 대립사 이런 건 완전히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권이 뭐 좌파냐 우파냐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 그냥 계속 앙숭으로 골인 깊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중에 현실로 발생한 해방 전후 문제랑 6.25 전후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좌우 대립과 선거 문제에 관련이 됩니다. 이건 뭐 다 이제 관련된 거고, 이 얘기를 좀 우리 한번 해보죠. 제가 전에 조금 말했지만 여기 지금 실명 거론하는 건 정치 차원에서 하지 개인의 뭐 무슨 인격이라든가 뭐 명예훼손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은 힘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고 근거 없는 걸 해도 가만히 있고, 어떤 개인이 뭐라고 하면 명예훼손 고소하고 그런 식의 그 정치꾼들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하겠죠. 또 만약 이런 어떤 유튜버가 뭐 100만 명이 넘는다, 200만 명 넘는다면 못 건드리잖아요. 자기 표랑 직결되고 파고 효과를 추측하니. 근데 어떤 그냥 조그만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그냥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니, 권력이 뭡니까? 당장 눈앞에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피레미라고 여기는 몇 마리 잡아놓고 헛소리들 합니까? 이젠 그런 시절을 지나야 되죠. 물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품위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도된 거짓말이 아닌다면 분별해서 당장 나한테 불리한 소리를 누가 했다. 다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된 데는 세상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걸 측면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 정치판에 대한 걸 조금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아주 강론에서 자세한 것들은 책들 보면 다 나오니까 전 큰 흐름을 또 제가 겪었고 또는 글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성경을 또 놓고 내다보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잘 생각하세요. 너무 한국 정치는 수준 이하예요. 지금 갈수록 타락하고 있어요. 갈수록 멍청해지고 있어요. 1948년 그 리승만 당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 이날은 알죠? 다 그렇죠? 광복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방이라고 해요. 해방자랑 광복자가 달라요. 광복이라고 해야 더 좋고 마땅합니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남쪽에서는 광복을 쓰려고 하고 북쪽에서는 해방이라고 쓰려고 해요. 그 용어 차이가 커요. 각각의 어떤 그 정치 빛깔이나 또는 나라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통치 이념 그런 것들이 그 짧은 낱말에 팍팍 깊이 배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광복이라고 하셔야 돼요. 독립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용어니까 독립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해방보다도 못한 말이 독립이에요. 독립. 광복이 뭐 100% 만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광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잃은 시대 있지 않습니까? 짧게는 1876년, 물론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 그 독일이 쳐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차차 그래도 1876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제가 나서서 또는 누가 일제를 내세워서 우리 지난 왕정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침탈한 게 몇 년 동안입니까? 이게 24니까 69년 동안, 대략 70년 동안 이런 지경을 당했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그럼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북쪽은 3년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군정을 했어요. 군정. 북쪽은 좀 더 이제 멀리 나갔고
남쪽은 아직까지 있다고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긴 갔죠. 1945년 6월 30일 날 군사고문단 미국 군인들 관리들 50명쯤 남겨놓고 철수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다 1년 뒤에 대략 1년 뒤에 1949년 6월 30일 날 이제 물러갔죠. 미국 군정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치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 북한 정부 수립은 48년 9월 9일, 우리가 약 한 3주 정도 빨리 했는데 그러니까 두 정부가 돼버렸어요. 나라는 각각 헌법을 보면 나라는 하나예요. 전부 다 상대방이 뭐 외세가 됐건 뭐 어떤 정권 세력이 됐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헌법에 써 있는 거예요. 각각. 어쨌거나 1949년 6.25 1년 전에 6월 30일 날 미국은 떠났어요. 그러다 1년 뒤에 6.25에 새벽에 기습을 했다. 그게 이제 정사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정사 크게. 또 북쪽의 시간 또 사뭇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딴 나라 왈가불가 아니고 남북이 결정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치열한 논쟁도 해야 되고, 근데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되는데 무슨 뭐 평화 회담을 한다 왔다 갔다,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세계 전쟁사에 보면은 뭐 두 나라건 또는 한 나라의 양파가 뭐 평화 뭐 회담을 한다, 뭐 평화 무드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지금 서로 남은 북은 남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하는 건 그냥 겉으로 일단 작전상 또 딴 나라 보는 눈도 있고 또 아직 내가 힘을 갖추지 못하고 때가 불분명할 때 그냥 평화하고 서로 이제 그런 좋은 덕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이에요. 휴전. 이걸 까먹는 자체가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잠시 쉰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1953년 7월 27일 양쪽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해요. 남은 남에서, 북은 북에서. 미국은 뭐 찜찜한 거죠.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거 하나 정리를 못했으니 속이 조금 편할 리가 없고, 그때 뭐 클라크라든가 그 어떤 담당했던 군인들은 치욕적인 그러한 고백을 뒷날 남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휴전에 휴전. 현재 승부가 안 나 있어요. 이건 정말 휴화산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요. 지금 폭발이 진행 중인지도 몰라요. 가끔 우리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두산에 그 마그마가 움직이는데, 야, 이게 백두산이 터지면 이거 완전히 또 동아시아 완전히 멸종한다, 심각하다. 이게 가끔 몇 년마다 나와요. 그게 누가 그런 썰을 풀었는지, 언론을 빙자해서 서로 어떤 양쪽에서 무언에 주고받는 무엇이 있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오픈한 그런 것만 우리가 알죠. 지금 여기 연도를 몇 개 지금 말했는데 이거를 근현대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철종. 짧게는 철종, 뭐 죽은 뒤건 철종이 옥립됐건 철종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근현대사의 아주 알짜예요. 쉽지 않죠. 철종을 보려면 조선왕조 실록을 독파해야 돼요. 서양이 쪽발이가 짱깨가 어떻게 여기 윤색하는데 장난치는데 어느 만큼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고, 그 뒤에 나오는 거 고종,
순종. 이 이름 자체도 이게 엉터리예요. 고는 이거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의 고종 이렇게 중국 사회도 그렇게 붙잖아요. 또 이게 무슨 순종 이게 순자가 뭡니까? 다 이거 일본 아이들이 주도해서 만든 뒤에 걸.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철종까지를 인정하고 뒤에를 각색한 일본이 우리 나라를 잃게 한 그런 뒤에 앞잡이들을 세워서 손질했기 때문에 많은 왜곡이 있는 걸 조심해야 돼요. 고종실록, 순종실록. 그 뒤에 이제 이게 지금 공식으로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아주 괴상한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몇 년인지 했다. 1897년부터 했던 어쨌든 1910년까지 껍데기로 이렇게 이제 보통 한 10년 안팎을 보는데 이미 이게 허수아비 상태고 대혼란사고 이미 서양 세력이 일본을 앞세우고 중국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압살하는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진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철종 이후 그러니까 1860년 그렇죠. 이때부터 2021년 대략 한 몇 년이죠? 80년. 응? 써요. 이게 지금 140에 20. 그러니까 160년. 예. 160년 지금부터 거꾸로 쳐서 지난날 160년사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지금 잘라진 지는 76년밖에 안 됐어요.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전엔 하나예요. 이런 걸 놓고 주변 나라들 세 개가 우리 결의를 어떻게 뜯어먹었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늘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네들이 주도해야 돼요. 나라마다 거짓말들 하잖아요. 과장된 표현하잖아요. 있는 거를 없다, 없는 거를 있다면서 자기네 불리한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나라들 몰려세요. 그러니까 서양사가 동양사를 짓이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사가 독일사를 짓이기고 있는 것. 승자의 몫이기 때문에. 근데 우린 있는 역사도 부정하기 바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단군을 갖다가 신화로 돌려버리는 거짓말.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46명인가 47명 있었는데 이건 실제 역사예요. 언제요? 2333년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약 달력으로 BC 또는 어떤 사람 BCE까지 돼가지고 틀렸는데 2333년 지금 2021년 그러면 얼마나 됐고 벌써 이게 4354년째 이게 지금. 근데 이거 앞설 때는 환웅의 그 배달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천한 거. 이건 훨씬 또 이게 앞으로 올라가요. 수백 년을. 그 외엔 또 그러니까 그 환인과 환웅은 어떤 역사 기록이 없다고 해가지고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사란 말이에요. 선사. 언어 이전의 역사. 역사 기록 이전의 역사를 선사시대. 그 뒤부터 력사시대라고 하는데 고조선 당시에는 있잖아요. 상고, 태고, 그 다음에 고대조선, 삼조선을 말하는데 이런 우리가 지금 고대사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우리 조상이 곰입니까? 진화론이냐고요. 진화론은 사회주의예요. 그 다음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도 물질주의자들이 진화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 자체도 진화론을 맞서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성경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창조론이 무슨 얼어 죽을 창조론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면 된 건데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진화론. 여기 론자 이건 인간들의 썰이에요.
창조론, 이것도 역시 똑같은 상대주의 세계 철학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창조과학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어떤 인간들이 성경에 절대 권위를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맹신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특별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걸 똑바로 받았건 빙자에서 어느 만큼을 이용했건 서양 중심으로 지금 1945년 2차 대전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6년째인데 얼마 안 돼. 아직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까? 각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초점이 없어요. 앞날에 대해서 방어하니까 별별 짓들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조금 말이 퍼지는데요. 아무튼 지금 간단히 우리 철종부터 지금까지 몇몇 그 시간을 말했는데 우리 남북이 어떻게 됐나는 걸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 해방 전후사, 6.25 전후사, 물론 그 앞서 이제 조선 멸망 전후사,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은 뒤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록이 아직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남북에도 각각 달라요. 이걸 무슨 어떤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소설 형식으로도 나와 있고 뭐 요즘 뭐 어떤 필름 형태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연속 가운데 지금 국제사회 모임, 남북 모임, 또 남쪽에서는 뭐 각 정파, 좌파, 우파, 뭐 여야, 뭐 보수, 진보 등등 이런 여러 빛깔을 지금 대혼동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쉬운 거니까 다 알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정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삼국 사기라는 건 뭐고 삼국 유사라는 건 뭡니까? 저마다 그냥 뭐 내가 최고로 잘 깨닫는다고 그냥 그 선무당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고대사건, 중세사건, 근현대사건 세계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를 봐야 되고 우리 역사 중심으로 또한 세계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역사를 공부하려면 기본이 문을 알아야 돼. 문자와 문자로 기록된 문서들, 그게 지나간 발자취니까 그게 역사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 사상의 흐름, 원칙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문사철 지금까지 다 서방 중심이잖아요. 서방 중심. 미우나 고우나 현재까지도 우리 남한을 볼 때 우리 건 완전히 그냥 다 소멸되다시피 해버려서 없어. 우리 말부터 한글이라고 딱 돼 있어가지고 정말 다 잘라서 그냥 완전히 죽은 송장 같은 언어로 세계어를 무찌르고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저른발이여 혀를 잘라놓고 눈을 뽑고 귀를 막아버린 게 한글이라니까요.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래가지고 그 한글 성경 번역이 요 변질된 훈민정음에서 변질된 한글을 그대로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세상의 놀이개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의 놀이개가 되다 보니까 정정유착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한국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서양이 선점했고 로마 카톨릭과 예수회가 있고 또 짝퉁 유태인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또 이간질하는 측면이 왜 없겠습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을 갔다, 가방줄이 길다, 그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나라를 해를 끼친다고요. 서양 딴 나라 욕맥히고 성경과 기독교 욕맥히는 짓들을 한다. 이런 거 보고 매국노다, 사대주의 한다, 그렇게 말들 하는 것 아닙니까? 토착, 왜구다, 토착, 짱깨다, 토착, 호쟁이다, 그런 또 강렬한 말도 나오는 거예요. 다 그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 말이 맞건 틀리건 좋건 나쁘건 내 비위에 거스르건 어쩌건
자료를 찾아서 역사의 근거를 해명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또 서론도 아직 뭐 한마디도 못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엔 야당이 선명하지 않아요. 야당이 어떤 그 꾀를 써가지고 지금 여당의 이중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북한은 이게 앙앙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지금 연결고리가 계속 되고 있어요. 안 보이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관심들이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언론이 자꾸 휘두르고 눈에 보이는 TV 뉴스를 계속 수십 년을 세뇌를 하다 보니까 여가야인지 야가야인지 그나물에 그 밥인지 이번에 야당은 완전히 이건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이제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기독자유당과 이제 합당을 하면서 국민혁명당이 나왔잖아요. 근데 언론에 한 줄 씻지도 않아요. 웃기는 거죠. 우리가 다 돈 낸 세금으로 다 경영되는 나라 정치 아닙니까? 예? 합법적인 정당인데 왜 이걸 안 해요? 왜? 예?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외국말로 뭐 팩트 그대로 해주면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이제 뒤가 구린 거예요. 거짓말이 뽀록 날 것 같고 또 정권 욕망이 그득하고 이게 여야 정치꾼들만의 문제겠어요? 돈 버는 사람들 여러 분야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한 통속인 거예요. 그건 남북을 초월할 수도 있고 세계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판이 커요 이게. 어떻게 단독으로 여가 정치라고 단독으로 야가 정치라고 해서 다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엔 야당에도 중국의 정치 자금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흐르면 여당엔 흐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중국이랑 미국 뭐 러시아 일본 이게 돈 가지고 뒤에서 주무르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없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누가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 앞에서 바람 잡는 이들을 이거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냥 여야 논리에 좌우 논리에 보신보 논리 나는 이쪽이야 난 이쪽 이거 자체가 벌써 분열주의의 소산이에요. 누가 핵책을 했건 국외건 국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빨랑 벗어나지 않는 한 영원한 꽃놀이패에서 못 벗어나요. 누구를 뽑든 어떤 당을 지지하건 어떤 이념을 취하건 완전히 그냥 개돼지로 끝나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이 300명이라고 하는 이걸 놓고 뒤에서 국내외 큰 손이 주무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은 마찬가지지요. 봐요. 갑자기 등장한 노무현이 됐잖아요. 그 다음 또 갑자기 등장한 이명박이 됐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그거. 그 다음 박근혜가 뭐 이거 뭐 될 줄 알았습니까? 어적어적 하다가. 그 다음 문재인도 이거 갑자기 된 사람이에요. 이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열렬하게 두 패로 갈라서 뭐 노무현이 극적인 역전승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방승이다. 정동영 사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이때 뭐 그냥 4대 뭐 36입니까? 56대 뭐 44니까 딱 해서 그때 문재인이랑 대결했잖아요. 그때 박근혜가 아주 탁 승리하고
탄핵이라고 하는 그 묘한 그 탄핵도 나중에 다 전모가 밝혀질 날이 오겠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정해 놓으셨으면. 그 다음 문재인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그러면 탄핵당했으면 남은 1, 2년 자녀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헌법 해석도 없어요. 그냥 완전 엉망진창으로 된 게 박근혜 탄핵이고 지금까지 4년사예요. 이거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기 뭔가 큰 판에 입김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입김이냐? 알만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 예측을 하겠죠. 국내만의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연속 사건 가운데 있어가지고 막 요즘 보니까 대통령이 4년 동안 차츰차츰 그렇죠? 6.25나 뭐 8.1 이런 때 이제 기념 식사, 그 다음 4.3, 여순, 최근에 이제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남북, 낮은 단계 연방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외국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2년 연속 하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근데 일반 시민들은 뭐가 되는 건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지난 역사가 어떻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는가. 그 중심의 한 가지가 5.18이에요. 이거 법으로 정해진 거 거부하거나 허튼 소리 하면 깜빵 가요. 7년이야. 징역받는 이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 역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는 나라는 이건 독재예요. 독재. 독재가 지금 진행 중인 단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5.18 사건이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완전히 그냥 못질을 해버렸어요.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그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여기 다 관련돼 있잖아요. 뜬 소문이건 사실이건 북한이 됐건 미국이 됐건 관련이 없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5년 10년 동안 왜 제주도에 중국 자금이 들어왔고 왜 이게 아주 특별한 구가 됐나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제주도 한쪽 귀퉁이에 해군 기지가 형성됐냐고요. 이게 이런 거 잘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극좌건 극우건 양극의 그 말에 쏠리지 말고 살펴보는 거. 이게 지금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관계에 대한 표현이 이런데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건 큰 사건이건 과거사를 뒤집어 엎건 이런 걸 모르면 백날 첫날 선거 해봐야 그냥 따까리 노릇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좌우라고 하는 건 이건 눈속임일 뿐이에요. 누가 만든 말들인가? 그럼 이것도 알려면 역시 150년사 큰 현대사를 동서를 뚫어야 돼요. 아니면 나는 우다, 나는 좌다. 그거 자체가 이미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에 자신 머리가 벌써 이미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립시켜가지고 나라를 두 쪽에서 분열시키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꽃놀이 패 아니에요? 만년패. 이쪽 힘줬다.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이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시소 노름을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는 아주 상식에 속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죠. 좀 이걸 설명하려면 참 많은데 아무튼 지금 이제 어떤 정치 체제랑 정치 구도가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 정치관을 정치 흐름을 하나님 경륜 가운데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뭐 지금 뜨는 사람들 뭐 유나무개니 뭐 이하무개니 해봐야 다 그 피레미들이고 심부름꾼이요. 허수아비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판을 정말 아주 근본을 파려면은 우리 문을 찾는 것이 근본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살을 재정립하는 것이 이게 확실히 문사가 이게 동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막 걸려있는 국내 문제들을 정말 슬기롭게 하나하나씩 단호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남북 문제가 이게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아직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해결이 안 나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말을 하면은 먹혀요. 북한은 지금 아주 단단하잖아요. 뭐 핵을 이제 비핵화니 뭐 우리는 그런 거 뭐 어떤 거긴 딱 자신들의 이것인데 남한은 지금 완전히 나사 풀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또 언론의 보도를 정직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일부 유튜버들이 한다고 해도 좀 극단의 경향이 있어가지고 역시 원튼 원치 않든 둘로 딱 대립구도 만들어서 속이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들이 그냥 그 좌우 쪽에 다 분립이 돼가지고 쏠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성경 해석이 올바른 게 나와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농간을 분별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술수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마음은 이제 외국 좋아하는 교회들 널려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성경이 모든 나라 땅도 정해놓으시고 나라도 정해놓으시고 다 각자 줏대 있게 놀아야 되는데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말 잘 돌아가는 걸 관심 있게 배우시고 사실을 역사의 진실을 바른 우리말을 닦아가면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보고 세상 일반은총 진리도 찾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쪽 저쪽 쏠리고 기웃거리다 그냥 날 새고 인생 끝나요. 우리 제가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